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궁대 정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왜 벌크업에 실패를 하고 살크업만 하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벌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벌크업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크업이란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칼로리가 더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체중을 증가시키면서 힘과 근육량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바로 벌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더 많은 근육량을 더 빠르게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벌크업인데요. 여러분께서 벌크업을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근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아무리 잠을 잘 자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성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운동을 하시겠지만 운동의 질과 운동의 양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근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벌크업을 하려던 많은 분들께서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바벨을 너무 몸 아래에 내리면서 어깨가 돌아가면서 전면상이 과도하게 쓰이는 자세로 운동을 하는데, 벌크업을 통해서 근성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해당 부위에 충분한 부하를 주고 그 운동을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무게를 증량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자세가 우선 나와 있어야지 섭취량이 늘고 또 체중이 늘어도 훈련할 수 있는 중량 또한 올라가는데, 그러한 운동 자세가 세팅되어 있지 않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운동량, 근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분한 운동량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섭취량만 늘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근성장보다는 지방만 많이 쌓이게 되는 살크업을 하게 되시겠죠.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도 운동만 하게 된다면 근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운동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오래 쉬었다가 다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중에서도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를 예로 들면은 2020년에 저의 시즌 몸이고요. 시즌이 끝나자마자 저는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비시즌 동안 운동을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살만 찐 상태에서 올해 1월부터 다이어트를 돌입하면서 6개월 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저에게는 벌크업 기간이 전혀 없었고 다이어트 중에만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의 몸과 2021년의 시즌 몸이 굉장히 다르고 근육량이 적어도 1kg는 변화하지 않았나 하는 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벌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키우기 위해서, 중량을 더 늘리면서 더 큰 사이즈의 근육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벌크업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의 질과 운동의 양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께서 벌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과한 체지방 축적입니다. 저희가 흔히 벌크업을 한다고 말을 하면 뭐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억지로 막 꾸역꾸역 넣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근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칼로리 섭취량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칼로리 섭취를 조금 올려준 그룹과 칼로리 섭취를 엄청 많이 높여준 그룹의 차이를 보면은 근성장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뤘는데 지방 증가량이 엄청 크게 차이 나죠.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께서 섭취량을 엄청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근육량 증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육량 증가의 속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속도에 맞춰서 벌크업을 하는 거를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물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조금의 차이지만 그래도 체지방 끼는 걸 감수하면서 조금이라도 근성장의 효과를 더 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벌크업을 하는 목적이 아마 대부분 근육량을 키운 다음에 다시 커팅을 하기 위해서일 거란 말이죠. 결국은 커팅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 주기 벌크업 후 커팅을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최대한의 근육량을 얻기 위해서 벌크업 하는 정도를 정해야 되는데, 섭취량을 과다하게 높여서 근성장을 최대화했지만 지방 섭취량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께서 체지방 커팅을 할 때 더 많은 양의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거고, 다이어트 감량 속도가 급격할수록 여러분의 근손실이 더 많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벌크업 후 천천히 다이어트 하는 과정과 과한 벌크업 후 과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전자가 조금 더 이득을 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벌크업 할 때 어느 정도 체지방에서 벌크업 하는 게 좋냐라고 분명히 궁금해 하실 건데, 남성분들의 경우 체지방이 12%에서 18% 이 사이에서 근성장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에서 18% 사이에서 체지방을 유지하시면서 벌크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12%와 18%도 엄청 큰 차이죠. 18%는 저 같은 돼지 같은 모습이고 12%는 근육도 어느 정도 잘 갈라지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12%와 18%
18%의 스펙트럼 중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편한 체지방과 또 벌크업 기간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지방 세포와 근육량에 따라서 편한 체지방률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비교적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는 게 쉽고요. 근육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비교적으로 높은 체지방을 유지하는 게 쉽겠죠. 자신이 편한 체지방에서 너무 큰 폭의 변화를 주면은 운동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잘 하셔야지, 운동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어야지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경우에는 체지방이 한 17%에서 18%가 가장 편한 체지방이에요. 근육량이 많긴 하지만 좀 선천적으로 돼지 새끼라서 17%에서 18% 조금 높은 스펙트럼에서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굳이 더 먹지 않아도 되고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체지방이기 때문에 28%에서 가장 높은 운동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고, 이 체지방에서 저는 벌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벌크업 기간인데요. 벌크업 기간은 길수록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벌크업 기간이 길게 되면은 체지방을 조금 높은 스펙트럼에 15%에서 한 18%에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벌크업 기간이 좀 짧다, 금방 다이어트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굳이 일부러 높은 체지방을 감수하면서 체중을 불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지방 12%에서 15%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한 체지방 또 여러분들의 벌크 기간을 설정 후 여러분들의 체지방률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번 식단 브이로그에서 4000칼로리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식단 영상을 찍을 때 대회가 끝난 지 3주 뒤였고, 대회 때 저희 체지방률이 약 5%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17%, 18% 제가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제가 편한 체지방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좀 과하게 섭취를 해줬고요. 하지만 그렇게 4000칼로리, 5000칼로리 먹으면서도 저는 크게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제 몸이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먹으면서 호르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편한 체지방의 돼지 새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 시즌을 위하여 최대한 많이 벌크 기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빠르게 4000칼로리, 5000칼로리 조금 과하게 먹으면서 체지방률을 복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벌크업을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너무 짧은 벌크 기간입니다. 저희가 벌크업을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체지방률을 감안하면서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한 운동을 통하여서 힘과 근육량의 증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꺼졌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중량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무게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벌크 기간이 너무 짧게 되면은 무게에 익숙해지고 상승할 기간도 없이 벌크를 하다가 또 커팅을 해버리고 벌크를 하다가 또 커팅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힘과 근육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커팅을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근손실이 생길 것이고, 또 다시 짧은 기간 벌크를 하고 커팅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목적에서는 최대한 긴 벌크 기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 또 많은 선수분들의 경우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가시기 때문에 엄청 오랜 기간의 벌크 기간을 가지지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6개월간의 벌크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근성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근육량이 좀 부족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근육량을 키우고 싶다 하면은 대회 나가는 걸 1년 정도 쉬고 한 1년 반 정도 벌크 기간을 가지시면은 정말 많은 근육량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운동을 잘하고 식사량을 잘 챙기고 올바른 식사를 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벌크업을 실패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올바른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질과 운동의 양이 충족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벌크 기간과 또 여러분들의 편한 체지방을 고려해서 12%, 18% 사이의 체지방을 유지하시면서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벌크업 하시는 걸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뭔가 찝찝하죠? 뭔가 한 가지 안 배운 것 같아. 바로 식단.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또 탄단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자, 이 부분은 제 식단 브이로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잘하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 전에 I'm only here, yeah. You know. But if you don't like this music, then don't be listening to it. You know, I'm just a dude that you know, or something similar. If you don't keep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cause you know we're only losing control. I say if you don't like this music, you don't be listening to it. You know, I'm just a dude that you know, or something similar. If you don't keep it